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프로야구단의 수석 트레이닝 코치로 있는 김용일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스포츠 현장에 아마추어 프로, 그다음 국가대표 또는 그 학원 스포츠에서 선수들을 돕고 있는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계시면 됩니다.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양궁을 했고 또 뭐 소년체전 우승해서 또 특기자로 체육고등학교도 갔고 나름대로 양궁에 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때는 생각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체조 수업 때 제가 그 덤블링을 하면서 허리 부상을 당하게 됐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양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면은 어떤 직업을 한다라든가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뭐 지도자가 다인데 뭐 그때 당시 제가 그 부분까지 생각하기는 사실 어린 나이였고 해서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고민하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면서 저와 같은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또 어떤 건지를 고민하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저는 뭐 이제 양궁 선수였고 나름대로 이제 대학교 또는 제가 이제 자격증으로 인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현장에 직접 왔을 때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90년 시즌 끝나고는 백인천 감독님한테 부탁해서 도쿄에 2개월간 연수를 갔는데 그때 연수간 개인 비용이 1년 연봉하고 같았죠. 그때 당시 제 연봉이 한 450만 원 됐는데 그때 항공료하고 그쪽 체류비하고 해갖고 들어간 비용이 사실 그래 됐었고요. 제가 야구 쪽에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너리즘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선수들이 수술을 하고 또 재활해서 성공적으로 복귀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선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선수 생활을 은퇴하는 경우가 있고 제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선수하고 같이 노력이 되고 그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열정만으로 또 선수가 성공할 수 없고 또 선수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 도움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게 제가 일을 하면서 사실 가장 어려웠지 않나라.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선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저를 채찍질하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제 파일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 사람의 머리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어떤 걸 했고 1년 동안 그 선수들이 어떤 과정으로 시즌을 치렀는데 어떤 성적이 났는지를 매년 지금도 리뷰를 하고 있고 그때도 그런 작업을 사실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이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만이 선수가 어떤 운동을 어느 정도를 했고 뭐 그런 기록이 남는 거죠. 가장 보람은 항상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복귀를 했을 때 또 수술을 하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렀을 때 뭔가 계획적으로 이제 선수들과 시즌 시작 전부터 해갖고 시즌 끝날 때까지 플랜을 만든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직업 자체가 선수를 돕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수가 시즌 끝날 때 기쁘게 또 팀이 성적이 좋은 성적이 났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고 봅니다. 그거는 처음 이제 2016년도에 아마 유현진 선수가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을 하고 봉중근 선수가 저희 팀에 있을 때 이제 유현진 선수가 봉중근 선수를 통해서 저한테 비시즌 때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돼서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비시즌 때 이제 유현진 선수하고 여기 잠실에서 하게 되었었죠. 그때 또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시즌인데 비시즌 때 저희 선수들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선수들을 단체 훈련 못하게 크로스한 타이밍이라서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뭐 유현진 선수는 좀 밝고 그 뭐랄까 루틴이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임 전날 감자탕을 상대 뼈 감자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와이프가 원정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재미있게 봤고 미국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대단하고 또 재밌는 선수다 그렇게 봤었죠. 뭐 저로서는 뭐 모든 게 사실 다 뭐랄까 신기했었죠. 제 꿈이 원래 메이저리그라는 게 꿈이 있었어요. 이 처음부터 있은 건 아니고 이제 저도 미국의 교육리그를 가고 미국에 오랫동안 캠프를 연속적으로 10년 동안 파이러츠 캠프지를 가보면서 저런 선수들하고 나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이루어진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용기도 타보고 또 홈 경기, 원정 경기, 첫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도 가고 거기에서 시즌 개막 홈게임, 원정게임 때 트레이너들을 소개하고 올스타전에서도 가장 또 먼저 트레이너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가슴 찡한 걸 느꼈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컨디셔닝 파트들이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 무조건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가장 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상 예방이라든가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으려면 구단에서도 뭐 스포츠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한다면은 그런 발전이 있지 않겠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왔던 해인 것 같습니다. 뭐 토미존 선수는 장영 선수 3번 했고 권호준 선수 3번 했었죠. 근데 뭐 몇 번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유현진 선수하고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어느 선수보다 운동할 때 집중력과 열정 그런 재활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지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정상적으로 복귀하리라고 믿습니다. 현진이 때문에 나도 메이저리그라는 데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이 보고 함께 했던 시간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현진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도 당연히 현진이가 열심히 하리라고 믿고 반드시 마운드에서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리라고 나는 믿어. 건강하게 복귀해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알리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기를 응원할게. 화이팅! 데이터로 보면은 가장 많은 게 허리고, 그 다음이 팔꿈치, 어깨거든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허리를 많이 쓰고, 또 공을 던지기 때문에 투수든 야수든 팔꿈치와 어깨에 부상이 많이 나는, 이거는 부상 데이터에 나와 있고, 또 야구라는 어떤 특성에 대한 부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만들었을 때 차가 정상적으로 이 바퀴가 돌고 잘 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맞지 않을 때는 차가 고장이 잘 나듯이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을 던질 때 방망이를 칠 때 좋은 메커니즘이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그쪽의 스태프들이 얘기하는 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무슨 학교에 다닐 때 배울 때 철학이라는 거 상당히 깊이 있는 학문으로만 봤는데 이제 많은 팀들이 그 팀만의 철학, 그 팀만의 트리트먼트 한다든 치료라는 거죠. 그런 분야에 대한 것마저도 철학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뭔가 깊이가 있다. 치료하는 것도, 선수들을 관리하는 것도, 트레이닝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제 LG의 철학을 저희 파트를 만드느냐를 가장 고민하고 있고, 우리 그 동료들하고 가장 많이 또 얘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봅니다. 뭐 철학을 가졌고 철학을 아직 가지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상당히 매일 저희들이 위닝 시리즈를 하면서 게임 끝나고 기쁜데 가장 큰 거는 그렇죠. 결국 야구는 선수가 하고 선수가 잘해야만이 성적이 나는 거니까 우리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올 시즌은 꼭 우승을 해야 되겠다는 선수들만의 어떤 그런 같은 생각이 같은 곳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43회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저도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한 10년 동안 했고, 지금 대한민국 야구가 상당히 그 국제대회 성적이 저조하고, 그 저조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이 야구의 모든, 그러니까 과일 나무라 하면 열매만 보고 있어요. 어릴 때 심어져서 그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가 갖도록 하는 가장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조금 망각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소년들이 건강하게 야구를 하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대한민국 야구가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모든 학생들이 사설 트레이닝장이나 사설 배팅 피칭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어릴 때 선수들한테 성장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해서 다니고 있으면서도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많이 부딪혔었어요. 그런데 원래 다행히 KBO에서 그 유소년 부상 방지 교육을 하게 돼가지고 저로서는 상당히 시작한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이 부분이 앞으로 꾸준히 가면서 발전한다면 대한민국 야구의 뿌리가 건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팀에서 이제 3년 전이죠. 저가 미국 갔다 와서부터 뭔가 저희 파트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스티브 공을 영입해서 저희 분야에서 메디컬과 스트렝스를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선수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냐는 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트레이너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역적인 걸 당장 선을 긋기보다는 우리 시대에 맞게 좀 더 변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스트렝스와 메디컬 부분이 함께 발전하되, 언젠가는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한 준비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역할이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고, 그 도와주는 역할에서 신뢰가 없다면은 사실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선수들을 감독, 코치가 문제가 있어서 쓰는 거를 막아줘야 되고, 그 선수가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안 생겨야만이 그 선수가 저한테 신뢰를 쌓이게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선수도 좀 불편하다고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감독이 나가라 한다고 내보냈어. 그래갖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선수는 저희에 대한 신뢰는 깨지겠죠. 의사가 진단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경험 또는 우리 나름대로 테스트해서 이 선수가 경기 나가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수한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전에 이런 선수가 경기에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어떤 문제는 경기력에서 베이스를 밟을 때나 또는 턴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선수를 이해를 시켜서 선수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선수가 정말로 큰 부상은 아니지만 이게 큰 부상으로 될 수 있는데 때에 따라 보면 선수가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왜 못 나가게 하느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좋아, 그럼 너가 가장 너의 몸을 잘 아니까 나가서 그러면 하되 정말로 조금 더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줘라.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선수가 딱 그렇게 하면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라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만이 그런 신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선수가 건강하게 야구를 오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긴밀한 소통이 안 된다면 커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부상이 큰 부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소통하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버텨야 이긴다. 35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2000년도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매년 BC인 때 인턴들을 항상 현장에 오게 해서 경험을 쌓게 했어요. 저희 직업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3D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족들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다 앗아가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후회 없이 나중에 할 수 있는 직업인지를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서 뭔가 본인만의 어떤 직업에 대한 장인정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떤 나름대로의 소신이 없다면 이 직업을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직업은 항상 그림자이기도 하고, 이 직업은 빛나지 않고, 이 직업은 선수들의 그 성장, 선수들의 발전을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또는 내가 큰 어떤 알림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이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직업이 제가 가장 하고 싶었고, 이 직업이 아니었다면 제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길을 오는 후배가 있다면 정말 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산을 오를 때 길을 어디로 어떻게 어느 코스를 가야 될지 명확하게 모르고 가게 되면 다시 내려왔다 올라갔다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이 감수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 직업을 알고 또 이 직업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 선수를 돕는 게, 선수들이 잘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를 후배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LG 트윈스 야구단 수석 트레이너 김용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야구 보세요, 혹시? 가끔 봅니다. 어떠세요? 최강야구요? 생각보다도 저 선수가 야구 했으면 좀 더 잘했지 않겠나. 좀 더 오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누구 있으세요? 보면 지금, 정근우 선수도 그렇고, 생각보다 은퇴하고 용택이 보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고등학교 대학생들하고 야구를 하는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볼 스피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렇게 나오고, 또 선수들, 투수들도 의외로 40대 중반, 후반 나오는 거 보고, 야, 정말 우리나라의 선수층이 얇은데, 과연 선수를 무조건 그렇게 나이만 들었다고 내보내는 게 맞는가? 좀 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 명을 FA로 데리고 온다면 최강 야구에서요? 최강 야구에서 FA로 데리고 오기는 솔직히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FA 일단은 계약금하고 금액이 하니까, 단지 이제 게임을 다 전체를 보질 못하니까, 단지 좀 더 선수들이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좀 더 빨리 은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는 거죠.